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다가 작은 방에서 빨간 고무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무통 위에 10kg가량의 소금 포대가 올려져 있어서 그것을 치우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이상한 냄새가 확 났고 맨 위에 있던 이불까지 들춰보게 됩니다. 이불을 들춰보자 그 아래에 무서운 게 전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딱밤 12화 마지막 화입니다. 와우. 벌써 1화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썰 감사합니다. 첫 번째 썰은 시청자 김하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분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그분께서 군대에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뢰를 파내는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땅을 파냈는데 무슨 하얀 돌이 삽에 걸리더랍니다. 근데 이 돌이 평범한 돌보다 훨씬 하였대요. 이 돌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전부 파보니 유골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되게 찝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방을 혼자 쓰셨는데 이 방 구조는 제가 아래 보낸 사진과 같았어요.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에 들려는 순간 누군가 창문을 마구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창문 쪽에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물건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때 잠이 확 깨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창문 쪽에서 소리가 잦아들더니 이번엔 옷장이 덜컹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옷장은 조용해지고 TV에서 치지직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제서야 깨달으셨답니다. 아, 이쪽으로 오려는 거구나. 알아차리자마자 문을 열려는 소리가 났었대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문 쪽으로 튀어가 문을 힘껏 막고 있었는데 문 뒤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어린 남자아이가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려는 소리도 나지 않았대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인 점은 거기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아들이나 남자 조카 등 어린 남자아이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왔다고 해도 어린아이가 왜 늦은 밤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던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아침 발견한 유골이 60년대에 사망한 어린 남자아이였대요. 그분이 과학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 일만큼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남자아이는 다시 세상 빛을 보고 가게 해준 사람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님. 와우. 보내주셔서. 근데 약간 이게 무서우면 무서울 수도 있지만 약간 슬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썰 고무통. 2014년 경기도 포천의 한 빌라 2층에서 남자아이의 악쓰는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이나 들렸습니다. 심상찮은 울음소리에 이웃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자 사다리를 놓고 2층 창문을 통해 진입하게 됩니다. 집안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수많은 쓰레기 봉지들이 어른 키만큼 쌓여있고 방문은 부서져 있었으며 장판과 벽지는 곳곳이 뜯겨나가 있었죠. 멀쩡해 보이는 가구들에도 곰팡이가 쓸어서 도저히 사람 살 곳이 아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집의 안방에 8살 아이가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이 눈에 초점이 없었고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아동보호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별개로 이미 집 밖 빌라 계단에서부터 나던 이상한 냄새가 집 안에서도 진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다가 작은 방에서 빨간 고무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무통 위에 10kg가량의 소금 포대가 올려져 있어서 그것을 치우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이상한 냄새가 확 났고 맨 위에 있던 이불까지 들춰보게 됩니다. 이불을 들춰보자 그 아래에 얼굴에 랩이 둘러지고 목에 스카프가 감긴 채로 이불로 둘둘 말린 백골화가 진행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고무통을 통째로 영양실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그대로 들이붓자 통째를 알 수 없는 물컹한 액체가 쏟아지더니 그 액체에서 또 다른 두개골이 나타났습니다. 즉 고무통 안에 시체가 한 구가 아닌 두 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 고무통 위쪽 백골 시신 아래에 장판이 하나 깔려 있었는데 그 아래에 있던 시체가 오랜 기간 부패에 녹아내려서 액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두 시신 모두 피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 신원 확인이 매우 어려웠지만 액체 안에 뒤적거리다가 기적적으로
지문이 남은 손가락과 손바닥 일부를 찾아내서 복원 작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되면서 포천시 관내 형사 60여 명이 긴급 총동원되어서 수사에 투입되었고요. 살인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아이의 생모인 이모 씨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무통 속 인물은 용의자의 남편과 내연남으로 밝혀졌습니다. 백골 시신이 이모 씨와의 직장 동료이자 내연남, 액체로 변한 시신이 남편이었죠. 이모 씨는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습니다.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직장 동료는 예전 제과업체 공장을 함께 다녔을 때 내연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 사실이 탄로나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남자는 그동안 함께 써왔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모 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장은 둘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된 후 이모 씨를 해고하게 됩니다. 이모 씨는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상태에서 남성에게 수면제를 술에 타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행방불명됐었던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쓰러져 죽어 있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고무통에 숨겼을 뿐이다. 죽인 게 아니라 시신만 버려둔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초반 진술 때 내연남도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돈을 요구해 단독으로 살해했다. 외국인이다. 라고 주장했으나 추후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용의자 아이의 생부가 고무통에 들어있던 두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제3자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부는 방글라데시인이며 한국을 떠나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에는 또 다른 스리랑카인과 사귀는 중이었으며 변사체 발견 이후 한동안 숨어있던 것도 그 남성의 거처였죠. 남편의 시신은 너무 오래된 데다가 남아있는 부위가 팔 하나뿐이라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였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연남 시신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독극물 독시라민이 남편 시신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이모 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했었는데 거기에 독시라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수면 유도와 진정 등에 효과적이지만 과량으로 복용할 경우 호흡 억제와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약품이었죠. 이모 씨는 내연남을 죽이기 위해 비염약이라고 속여서 독시라민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먹게 했고 남편 시신 또한 그 성분이 나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사망한 10년 전에도 이모 씨가 인근 약국에서 독시라민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 유도제를 구입한 사실까지 확인된 것입니다. 1995년 이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요. 6살 둘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으면서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우울감에 신경 안정제랑 수면제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남편과는 서로 사고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별거 중이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이 씨의 상황은 더 나빠졌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 씨는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씨는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쓰레기로 엉망이었고 아이는 끔찍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8년이나 살아야 했습니다. 이 씨는 가끔 들러서 먹을 것만 던져줄 뿐 엄마로서의 역할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이가 너무 힘들었는지 하루 종일 울부짖었고 그제야 동네 사람들이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무통 사건이 일어나고 마무리되게 된 것이죠. 끝! 네, 이렇게 해서 무딱밤 시리즈 12화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댓글이 100개가 넘으면 계속 에? 연재되는 거.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오늘 새해인데요. 오늘도 지렸다 지렸다. 오늘도 무섭다리 무섭다. 뭐 이 정도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오늘 밤